안녕하세요. 김 박사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습니다. 김 박사 잡담 연구소라는 제목인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잡다한 담론, 잡담에 대해서 이런저런 잡담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하고 있는 이 자유담론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하는 자유담론. 최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담론의 주창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저런 자리에서 자유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기념사에서는 33번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유엔 연설에서는 11분 동안 무려 21번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에서도 이렇게 자유라는 용어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윤 대통령이 자유의 주창자라고 불리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밌는 것은 최근에 이 MBC하고 지금 정부 여당하고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MBC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관련해서 보도를 하자 정부 여당이 이건 왜곡 보도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MBC는 언론자유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젠가요, 그 외신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MBC가 외신에서는 자유를 주장하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서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 라면서 MBC의 편을 들어주는 그 보도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자유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 여러분들은 포털 사이트에 가서 찾아보시면은 구속, 속박, 쉽게 말하면 구속, 속박, 억압 등으로부터의 탈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를 구속, 속박, 억압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속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치 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구속과 속박이죠. 독재 체제라든지 권위주의 체제, 이런 정치적 체제들이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억압만이 자유에 대한 탄압일까요? 경제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최근에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MZ 세대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가 없죠. 그래서 뭐 출근하기 싫어도 출근해야 되고 뭐 그런 게 바로 이제 경제적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근데 경제적 제약, 뭐 가난, 근데 뭐 박탈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를 속박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는 어떨까요? 사회적으로는 뭐 신분, 지위, 그리고 다양한 인간관계 등에서 오는 그런 구속과 속박이 있을 수가 있겠죠. 문화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문화적으로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종교적 그 속박 일 수가 있겠죠. 뭐 유교 문화라든지 근데 뭐 기독교 문화라든지 뭐 그런 문화가 있을 거고, 또 뭐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속박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흔히 뭐 동양의 문화가 개인을 구속하는 정도가 더 크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뭐 그런 점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뭐 다양한 그 자유에 대한 뭐 속박 기제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유를 얘기할 때 흔히 이제 자본주의자들은 이제 정치적 자유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뭐 선거권이 주어지는 뭐 정치적 자유가 있으면 뭐 자유가 실현이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반면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은 어떨까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지향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도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유를 지향하고 있는데, 어떤 자유를 추구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자본주의자들과의 이제 차이점인데,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경제적 자유, 특히 경제 사회적 자유를 추구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 공산주의가 지향하는 이상적 사회의 모습이 어떤 사회일까요? 예컨대 뭐 계급 없는 사회다. 네, 영어로는 이게 이제 클래스리스 소사이어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급 없는 사회라고 본다면은 이제 이렇게 인류 역사의 그 지배계급과 피지계급 이들 간의 대립, 특히 이제 지배계급에 의한 피지배계급에 대한 어떤 구속, 억압, 이런 것들이 이제 인류 역사의 발전의 원동력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결국은 그런 어떤 계급적 대립이 없는 사회, 뭐 어떤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으로부터 자유를 억압받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를 공산주의자들도 꿈꾸고 있다. 뭐 사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상적으로 꿈꾸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결국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도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뭐 결국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또 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어떤 사회적인 지향점,
이상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의 자유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 사회 역사적 맥락에서의 자유를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한국 근대사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왔죠? 크게 보면 먼저 뭐 일제강점기 식민지죠. 식민지를 거쳐서 우리가 남북전쟁, 6.25 전쟁, 내전을 거쳤죠. 내전을 거치고, 내전이 끝난 다음에는 뭐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개발 독재가 이어졌습니다. 개발 독재. 이건 80년대까지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발국 독재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어떤 것입니까? 강력한 국가자본연합이죠. 국가자본연합. 그래서 뭐 국가가 사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자본까지도 이렇게 주도를 해서 국가 발전, 국가 산업화를 위해서 모든 국가적 역량을 동원하던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흔히 이제 정경유착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 정경유착이라는 게 이렇게 특히 이제 후발 그 산업화 국가들은 이게 뭐 어떤 자본주의의 그 본래의 모습에서 이탈한 뭐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뭐 정경유착이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하나의 뭐 중요한 모형이 아닌가,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 개발 독재로 상징되는 강력한 국가에 대해서 이 자본이 기꺼이 협조를 함으로써 국가 산업화라는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노력에 큰 힘을 보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체제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체제에서 우리 국민들의 정치 경제적 자유, 사회적 자유,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정치 경제, 사회적 자유는 크게 억압당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민주화죠. 이 90년대부터 시작한 민주화를 통해서 우리가 정치적 속박으로부터 탈피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정치적 자유를 획득을 했죠. 지금 우리 민주주의 수준 정착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뭐 상당히 만족스러운 정도의 그런 그 체제를 현재 상황에서는 갖추고 있지 않은가. 물론 뭐 이렇게 질적으로 본다면 뭐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뭐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있다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적 자유를 이뤘다고 해도 경제적, 사회적 자유와는 별개의 문제죠. 뭐 근데 양극화라든지 뭐 부익부 빈익빈, 최근에 뭐 부동산으로 촉발된 그런 어떤 박탈감의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이 경제사회적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기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본다면은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가 자유를 누린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자유라는 그런 개념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사용된 맥락이 엄청난 정치적 억압, 경제, 사회적 속박 속에서 사실은 이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의 자유가 많이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그런 어떤 엄청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사회적 속박 체제를 주도했던 그런 세력에 의해서 자유라는 단어가 사실은 많이 사용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자유는 바로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그런 의미를 많이 띄고 있었고, 또 쉽게 말하자면 결국 그때 자유라는 것이 바로 반공주의다. 반공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단순한 맥락에서 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맥락에서의 자유주의 사상적 발전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담론 논쟁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개념적, 역사적, 맥락적 그런 이 자유에 대한 그런 그 담론적 토대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자유를 말하고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회적, 정치적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갖고 있는 정치, 사회적 기능. 그리고 과연 이제 그것이 예컨대 이제 윤석열 개인의 행동이긴 하지만 또 이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국익과도 밀접한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 자유를 주창하는 그런 이 태도들이 국익과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